이다솜 아나운서, 요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과 약속 많이 잡으시죠? 네, 아무래도 친구들도 대부분 백신 접종도 마쳤고 연말도 다가오니까 약속이 많아지네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치료제도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간의 심리 방역이 흔들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실제 질병관리청 발표를 보면 11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가 500명에 육박하고 확진자는 2,300명을 넘어서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답니다. 네, 주말을 맞아 더욱 느슨해지기 쉬운 게 바로 개인 방역인데요.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는 게 일상 회복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면서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가 70명, 경북이 41명입니다. 대구에서는 북구 소재 요양기관 관련으로 9명이 확진됐고 서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1명이 격리 중 확진됐습니다. 북구 가족여행 관련으로 7명이 확진돼 누계는 8명입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접촉자 검사에서 추가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경북에서는 안동구와 포항, 연청 등 12개 시군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2,000명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는 하루 새 14명이 신규 확진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현재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백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11월 1일 이후 오늘까지 총 우리 지역에는 3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현재 자가격리자 102명, 수동감시자는 79명이며 현재까지 확진자는 총 416명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중학교, 고등학교, 의료기관, 개별 직장 등 예상치 못한 다양한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자칫 지역 내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중대한 위기 국면임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사적 모임과 타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를 꼭 지켜주실 것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특히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도입된 방역 패스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 무도장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출입이 가능하고 오는 15일부터는 목욕장,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 PCR 음성 확인자 및 접종 예외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많으시겠지만 일상으로 다가가는 필수적인 절차라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다솜 아나운서는 축구 좋아하세요? 네, 잘 하지는 못하지만 축구 보는 건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텅 빈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 보기가 저는 좀 안쓰럽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동안 축구대회도 뜸했는데 전국 최대 규모의 어린이 축구대회죠.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가 2년 만에 경주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무척 반가운 소식인데요. 벌써부터 선수들의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홍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1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가 경주에서 열립니다. 12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이번 대회는 알천구장 등 경주 지역 7개 경기장에서 모두 200여 개 팀이 출전해 열띤 경쟁을 펼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대회가 취소됐던 화랑대기 축구대회는 당초 지난 8월에 열릴 계획이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대회 개최가 불투명했던 상황. 하지만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무관중 경기로 대회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경기를 뛸 수 있게 된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경주시 축구협회랑 경주시에서 화랑대기를 다시 경기를 개최해 주셔가지고 저희 선수들도 졸업하기 전에 이 초등학교에서 가장 큰 데인 화랑대기에
출전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조금 안전하게 좋은 경험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12세 이하와 11세 이하 등 2개 분야 200여 팀이 출전해 자웅을 겨룹니다. 한 차례 대회가 연기된 탓에 매번 우승팀을 겨루던 예전 대회와 달리 친선전 형태의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신 베스트 A 선정 등 연령대별 우수 선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졸업 전 마지막 경기를 뛰게 된 선수들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6학년 마지막 경기를 좀 못 나갈 뻔했는데 나갈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안 다치게 경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를 이기고 좀 다치지 않게 우승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오랜만에 열리는 전국대회 진행을 위해 경주시도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을 감독과 코치진을 포함해 20명으로 제한하고 학부모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마쳤더라도 PCR 검사 음성 확인을 받아야 경기장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대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방역 관련돼서 철저히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참가팀에는 모든 참가팀에는 100%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 우리 현재 종사도 100%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해서 가장 안전한 대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유소년 축구 대회로 명성을 떨쳐온 경주시 화랑대기 대회.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의 성공 여부에 경주시는 물론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베이스볼 파크 3구장 조성 계획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주시는 한국마사회가 올해 기부 체납한 토지 중 문화재 구역 밖에 있는 부지 7만여 제곱미터를 활용해 야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주시 사회인 야구단은 55개, 동호인은 2천여 명으로 그동안 야구 경기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특히 전국 중학야구선수권대회와 선덕여왕배 여자야구대회 등 전국 규모의 대회 개최 시 인근 도시의 야구장을 임대해왔습니다. 즐길 공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상구장이 하나 더 들어서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시간을 구장에 가서 즐길 수 있고 우리 겨울철 비수기 때 이 1, 2, 3 상구장을 이용해서 많은 선수들을 초청해서 리그 대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경주에 최소한 한 달 이상 머물게 해서 경주시는 야구장 건립을 위해 보문 관광단지 내 녹지구역을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3년쯤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비번으로 쉬는 날이었음에도 교통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소방관이 있어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경주소방서 정동진 소방관은 지난 3일 오전 11시 20분쯤 포항 내연산으로 등산을 하러 가다 청하면의 한 주유소 앞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정 소방관은 사고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한 뒤 포항 북부소방서로 이들을 인계했습니다. 문경 돌리내 습지의 훼손지 복원 2단계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됩니다. 문경시는 올해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 내년 3월 중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돌리내는 석회암지대에 형성된 접시 모양의 웅덩이로 문경 돌리내 습지는 물이 고이기 힘든 산 정상부에 습지가 형성돼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지형입니다. 문경시는 지난해 말 습지 핵심 지역을 정비하고 전망대와 탐방 데크를 새로 설치하는 등 1단계 복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예천군립 박서보 미술관 건립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예천군은 박서보 미술관 건립 사업이 문화관광부 국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비 295억 원을 투입해 남산공원 내 7만여 제곱미터 부지의 미술관을 건립합니다. 한국미술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박서보 화백은 예천군 은풍면 출신으로 지난해 8월 예천군과 작품 기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